GTX 신설 노선안을 최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GTX는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각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서울 강남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역을 20분대로 단축시켜주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GTX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에 큰 파급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GTX 신설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기존 GTX인 GTX-A, B, C 연장안은 물론 신규 GTX인 GTX-D, E, F 노선을 앞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들리는 뉴스로는 GTX 신설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가 하루에 2억씩 호가를 올린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앞으로 GTX가 신설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GTX 신설과 연장에 대한 이야기와 이로 인해 가장 수혜를 입을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GTX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과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GTX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GTX 신설, 연장역이 발표되었다고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존 GTX 노선인 GTX-A는 2024년, GTX-B는 2030년, GTX-C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GTX도 비슷한 시기에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년에서 길어지면 20년이 넘게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2035년 이후에나 최근 발표된 GTX 연장, 신설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도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작년에 교통 개발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안을 보면 철도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잡고 2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검토합니다. 3단계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정거장이 어디인지와 노선도, 공사 비용이 결정됩니다. 4단계는 공사 시행 방법이 결정이 되고 5단계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통해 더 자세한 역의 출입구를 하거나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됩니다. 6단계는 설계를 마치고 이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이고요. 7단계인 시공사 입찰과 계약을 통해서 8단계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꽤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완공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기서 1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아직 철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완공되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죠. 재개발로 비유하자면 극초기 재개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에 오르거나 이제 신통기획에 포함된 정도입니다. GTX 연장과 신설역을 이용하려면 204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GTX-A, B, C와 같이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고 착공까지 진행된 노선과 같지 않습니다. 가끔씩 부동산이나 분양 대행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마치 확정이고 곧 들어올 것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든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더 부풀리고 과정해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노선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로 보면 되고 실제로 완공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4년에 수도권 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공까지는 20년이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번에 발표된 GTX역이 별로 쓸모없는 거냐, 단순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냐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GTX 신설이 발표된 지역이 잠깐 반짝하고 다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TX에 대한 호재가 있는 만큼 다음 상승장이 올 때 더 많이 오르거나 혹은 GTX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호재 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TX가 완공되기까지 대략 15년을 잡는다면 그 15년 동안 분명 하락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GTX 호재가 있어도 부동산이 침체되면 같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GTX가 만들어질 곳인데 다른 아파트와 똑같이 하락한다면 우리는 그 아파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GTX 호재가 무시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아파트를 사야겠죠. 생각해보면 아무런 교통 이슈가 없는 지역과 GTX가 추후에 들어올 지역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우리는 GTX가 추후 들어올 예정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GTX 연장역과 신설역에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완공되는 그 사이사이 가격이 눌리는 곳도 많을 겁니다. 원래 이런 교통 호재가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상승 원동력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묻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가 묻혀서 가격이 눌려있을 때 이왕이면 GTX가 들어올 곳을 사야 하는 거죠. GTX가 들어온다고 너무 들뜨거나 당장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미 높아진 호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앞으로 GTX 신설역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 필요합니다. 지금 GTX-A가 완공되는 동탄역처럼 추후에 GTX-DEF 역시 엄청난 관심을 가질 거니까요.
그럼 이번 GTX 발표로 인해서 추후 가장 좋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어떤 노선이 신설되고 어떤 지역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GTX 연장입니다. 기존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강남의 삼성역을 거쳐서 화성의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GTX A는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평택의 경우 평택 지제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힐스테이트 지제역 자해 정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GTX 연장으로 인해서 호가가 높아지고 가격은 비싸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당장 들어오지도 않을 GTX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GTX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각 아파트의 가격 분석과 투자 토론은 어떤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TX B의 경우 경기도 가평과 춘천역까지 연장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GTX로 강원도 춘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GTX가 완공되었을 때 기준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GTX 연장역으로는 GTX C의 동두천과 평택, 천안, 아산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춘천과 함께 GTX역 중 집값이 낮을 곳이 되겠고요. 하지만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하다면 또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TX-C는 천안과 아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천안역 근처가 현재는 살기도 안 좋고 낙후되어 있고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GTX 발표로 인해서 잠시 호가는 올라갔겠지만 다시 발표에 대한 호재가 없어지면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안역 근처는 현재 다양한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심 재생 사업, 대규모 재개발, GTX 호재로 인해 앞으로 관심 가져봐도 좋을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신설 노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GTX D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강남을 가로로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당역과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을 모두 지나는 WY 노선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서쪽의 김포 장기와 인천의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서울 강남을 관통하고 남양주의 팔당역과 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집니다. 참고로 GTX D의 경우 노선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계획으로는 인천, 남양주, 강원도 원주 노선도 없고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김포 장기에서 대장까지 연결되는 김포 부천선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각 지자체와 시민들의 요구로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시 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발표만큼 WY로 추진은 하겠지만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이번 발표된 내용처럼 GTX D 노선이 신설된다면 인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 GTX D 노선은 GTX E 노선과도 겹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영종, 청라, 가정, 작전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집니다. 인천의 경우 2022년부터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적정 수요인 15,000세대보다 2배 이상 입주 물량이 많았고 올해와 내년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정리사업과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입주 물량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그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가격이 눌려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이번 GTX D, E에 포함된 지역들도 꽤나 많이 하락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GTX가 들어올 지역인데 과다 공급이라는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렴하다면 그 지역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GTX를 연계한 인천 지역 분석에 대해서도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GTX E 노선을 보면 살짝 애매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요 일자리를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시작해서 주로 서울의 강북 쪽을 관통해서 덕소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물론 생기면 좋겠지만 다른 노선 대비 큰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TX F 노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순환 외곽 고속도로처럼 서울을 지나지 않고 경기도를 동그란 원 형태로 순환되는 노선입니다. F 노선도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추후 환승을 통해서 주요 요지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어떤 GTX가 신설되는지도 보면 좋습니다. 부천의 대장 신도시에는 D와 E 노선이, 하남의 교산 신도시에는 D와 F 노선,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는 GTX F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 중에서는 부천의 대장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GTX 발표로 인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신설 노선은 GTX D입니다. GTX E 노선과 F 노선은 서울의 주요 요점을 지나지는 않아서 조금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GTX D의 경우 서울 강남을 관통하는 만큼 지금의 신분당선과 9호선처럼 황금도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GTX-D가 지금 계획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GTX 연장력으로는 아무래도 A와 C 둘 다 들어와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평택 지제가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GTX 호재가 많이 반영되어서 현재 가격이 싸지만은 않은데요. 추후 침체량이 길어져서 GTX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곳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GTX 신설력에 대해서 설명해봤는데 이후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각 지역별로 투자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분양권 투자 무료 전자책은 댓글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